우리가 이제 산출하게 되는 이제 PGI, 어쨌든 임대료를 산출해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기준 시점에 대한 개념이 정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감칙에는 가격을 평가하는 걸 중심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임대료 평가에 오게 되면 사실 기준 시점보다 앞서야 되는 게 임대의 기간입니다. 임대료 평가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돼 있죠. 그랬을 때 그 임대 1년 동안 그 기간에 대한 임대료 산정이고, 이게 개시 시점부터 임대의 실현 시점까지 통상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년 이상이 됐을 때는 물론 임대 실현 시점에 하지 않고 임대 종료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통상 대상은 기준 시점으로 주어질 수 있는데, 임대 사례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으로 줘요. 임대 사례는 무조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랬을 때 그 임대 사례의 임대 시점 또는 거래 시점, 임대료의 거래 시점 또는 임대 사례 자체의 기준 시점은 항상 뭐로 보느냐?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맞죠? 개시 시점부터가 시점 수정의 기준이 됩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종료 시점과 실현 시점의 차이인데, 우리는 이제 0기, 1기라고 했을 때 여기가 기준 시점이 되고 임대료의 개시 시점이 됩니다. 맞죠? 그럼 이때 임대료를 받고 나서 여기에 1기 말에 뭐가 된다? 실현된다. 물론 이제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30만 원 받았는데 보름 살았으니까 15층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투겠지.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안 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갈아 끼우느라. 어쨌든 우리는 이 실현 시점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근데 또 종료 시점이라는 건 또 다른 건 왜 그러냐? 임대 기간이 2년일 수 있잖아. 임대의 종료 시점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2기의 임대의 개시 시점과 실현 시점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실현 시점이라 얘기하는 것과 종료 시점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실질 임대료 또는 신규 임대료와 계속 임대료.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게 되는 전제는 시장 가치로서의 통상적인 임대료를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맞죠? 보통 이제 제시되는 임대 사례들은 보통 시장 임대료 수준, 시장 가치의 수준일 거예요. 뭐 많다 적다라는 얘기를 안 하게 되면. 그런데 그것들도 그 사례가 신규 임대료냐 계속 임대료냐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들어봤어요? 응?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이제 1년간 최초 임대 계약을 하면서 100원의 임대료를 주기로 했어요. 이제 여기서 임대 기간이 끝났어. 그래서 새롭게 임대를 하게 되면 임차인한테 한 해 동안 12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임차인이, 아니 어차피 갱신하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 좀 깎아줘라, 이만큼을 다 하지 말고 110원, 계약을 갱신함에 따라서 110원 정도로만 하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일종의 한정 가치처럼 좀 덜 받고 가는 거, 요걸 이제
계속 임대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료 평가를 하든 수익환원법에 이 임대료를 적용하든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로서의 신규 임대료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임대료 평가에서는 계속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차이슬계라고 해가지고 차익배분법, 이율법, 계속임대사례법, 비교법 이런 것들이 따로 있어요. 여기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임대료의 구성을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PGI를 보증금, 운용, 이익, 보증금, 운용, 이익, 월, 지불임료, 월, 임대료, 곱하기 12, 관리비, 곱하기 12까지는 기본이죠. 맞죠? 그래서 이거 전체를 임대료 평가에서는 실질임대료, 실질임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PGI와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서 구분돼야 되는 개념은 지불임대료. 매기 지급하는 임대료는 얘다. 보증금은 매기 지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지불임대료하고는 차이를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드한 문제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임대시장 관행은 거의 이걸로 굳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일본은,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부터 일본에서 많은 개념을 들어왔기 때문에, 권리금, 상가객, 그리고 계약갱신료 요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긴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건 뭔가 하면 자, 권리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권리금이라는 것은 이거하고 달라요. 우리나라의 권리금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이 있으면 얘 갑소유야. 얘가 을한테 무슨 치킨? BHC 치킨집으로 쓰고 있다가 얘가 병한테 이거를 사업체를 넘기면서 물론 임대료를 얘가 따로 이렇게 주는데 넘기면서 얘가 그대로 치킨집을 쓸 거거든. 그러면서 권리금 이 권리금에는 영업 장사되는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과 바닥 권리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권리금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임차인들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을이 이 치킨집을 한다고 해서 인테리어를 1억을 들였어. 물론 상각이 되고 한 5천만 원치 잔가가 남았겠지. 이거를 얘한테 넘기는 거거든. 그럼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시설 권리금이거든. 맞죠? 원래 이제 이게 끝나면 뭘 해야 되느냐? 임대 기간 끝나면 사실 얘가 얘한테 반환해야 되거든요.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원상 복구를 해야 돼. 그래서 사실 이 집주인이 받을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권리금이고 우리가 이 임대료 안에 넣는 권리금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얘가 얘한테 최초로 임대료를 주면서 그냥 받아. 돈을. 임대료로. 명분만 다르고 사실상은 임대료로 더 받는 거야. 새 거고 좋은 위치야. 돈 더 줘. 이걸로 받지, 개새끼가. 네? 그래서 이 권리금 상각액은 최초에 들어갈 때 줘요. 들어갈 때 1억을 줬다. 라고 하면 이게 모두 임대료가 되지 않는다. 왜? 이게 3년치래. 그러면 MC로 뿌려서 연간 임대료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계약갱신료는 악덕업 준 거지. 아니, 집주인이 개새끼인 거지. 나중에 갱신하고 싶대.
그래? 그러면 임대료 좀 깎아줘도 되는데, 더 달래. 계약 갱신료로 더 달래. 그러면은 얘는 기말해 주거든. 그래서 1억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SFF로 뿌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특히 계약 갱신 임대료는 더 안 나와요. 권리금 정도를 이제 얘기한다라면 권리금 상각. 그래서 포함시킨다. 보시면 되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럼 이제 어쨌든 여기 있는 PGI. 이제 수익환원법에서 적용하는 가격에서 적용하는 PGI고요. 임대료 평가에 오게 되면 얘는 이제 실질 임대료 하는데 두 개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공실 손실 상당액을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은 공실이 많다 그러면 임대료를 낮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얘는 일단은 풀로 찼을 때 임대료로 시작하는 거죠. 맞죠? 네, 두 개의 차이점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론 시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 임대료하고 PGI 요구는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임대료의 구성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비준 임대료의 논리와 적산 임대료의 논리로 이 두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준 임대료는 실질 임대료로서 똑같이 보증금 운용이익 플러스 월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이런 형태의 합산으로 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적산법의 형태로 본다면 적산법은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이율 플러스 필요재경비. 그러니까 보증금 운용이익이 100원, 이거 100원, 이거 50원, 총 이게 이제 25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순임대료 플러스 필요재경비. 이걸 순임대료로 하죠. 기대이율은 상각 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각 전을 쓰죠? 근데 임대료 적산법에서는 상각 후의 개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필요재경비, 자, OE하고 다른 거예요. OE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필요재경비는 감가상각비를 명시적으로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상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차인한테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전가하기 위해서예요. 이거 전체는 뭐다? 250원은 상각 전이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20원이다 라고 했을 때 20원을 명시적으로 필요재경비에 넣고 나머지 한 30원 정도의 기타 5위 상당액을 해서 얘를 합산해서 필요재경비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가 뭐야? 200원이죠. 200원이 순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두 가지는.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그렇게 있느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기 100원에도 순임대료와 필요재경비가 포함될 수 있고, 그죠? 물론 관리비는 대부분이 필요재경비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영역으로 두 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